해경의 부적절한 대응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고를 입은 해녀가 신고를 했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했지만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양에서는 90%가 넘는 업체가 처벌 유예 대상에 포함돼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시정 운영 방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올해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국의 작가들이 순천에 모여 특별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살면서 작품에 녹여낸 순천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바다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경의 활동 범위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해경이 구조는 안 하고 보고만 있었다면 어떨까요? 물질하던 해녀가 사고를 당했지만 해당 지역 해경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건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장흥군 회진면 신상마을 일대 공유수면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해녀들은 물속을 오가며 세족의 채취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형어선 세대가 해녀들의 물질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선주는 바로 완도 해경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벌어진 이후 소형 선박 한 대가 해녀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면서 해녀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부상자를 바로 이송하거나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내 머리 위로 징통 막 들이대고 오는 게 얼마나 그 상황에 다급했으면은 휘어 나올다고 진짜 대변을 다 옷에다 다 보고 오줌이 다 나오고 이거는 완전히 살인행위라니까. 해경이 도착한 후에도 소형어선 세대가 인근에 있었는데도 완도 해경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해녀들의 증언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문화가 등재된 이후 제주는 물론 태안 등 다른 지역에서는 해녀 보호를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타지인 취급을 받으며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며 해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해당 어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대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가해 선박으로 특정된 배들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다 받아가지고 이미 수사로 송치됐고요. 현재 해녀들은 해당 어선 세대를 상대로 해경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와 관련 기관에 집단 민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해경의 늑장 대처에 대해 완도 해경과 해녀들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지난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등 예외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유예되거나 제외되는 사업장들이 수두룩한데요. 광양에는 등록된 제조업체 중에서는 유예 대상이 90%가 넘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영국의 살인기업법을 모델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1명 이상이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주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인이나 기관에게도 최대 50억 원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주와 법인 등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보칙도 포함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법 제정에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명시된 예외가 많아 실효성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준비기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역의 기업 현황에 적용해봤습니다.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등록 제조공장 현황을 토대로 보면 전체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3년 유예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2024년 전에 발생할 경우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예 법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3년 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현실에 지역 노동계는 통과된 법안이 구멍난 누더기 법안이라며 지속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강화돼 온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공장이든 영세한 사업장이든 안전보건을 기점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비참한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법. 하지만 유예 예외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유가족의 아픔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각 자치단체별로 올 한 해의 시정 운영 방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인 목포시의 계획을 고정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다도해의 아기자기한 섬과 푸른 바다, 충무공의 흔적이 깃든 고화도, 120년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옛 시가지, 모두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풍경들입니다. 지난 2019년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근대 역사 자원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목포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습니다. 최근엔 4대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는 성과에 힘입어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거점도시 사업으로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 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막대한 빚을 떠안고 조성한 목포 대양산단. 그동안 텅 빈 공간으로 방치됐던 산단은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분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산단 일대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대양산단을 수산물 가공의 전진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8.2기가와트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정부가 전남 신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선 관련 기자재와 부품 생산이 필수. 목포시는 대양산단과 목포신항이 국가에너지 융복합단지에 선정된 만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면 5만 명 규모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 원에 달해 목포를 넘어서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초대형 사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겁니다. 올해 목포시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일.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관광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목포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바깥 나들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국 곳곳의 작가들이 순천에 모여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작가 5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순천에 살면서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작품들을 한데 모은 전시회에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처럼 보이는 그림. 이 작품은 순천 나간읍성 뒤편에 놓인 네모난 돌 가운데 물이 고인 것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그림입니다. 해질녘에 숲을 그린 이 그림은 순천만 전망대에 오르는 길에 노을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노을이 주인공이 아니라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작가의 해석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순천 지역 전역을 돌며 탄생한 창작예술촌 작가 5명의 작품전이 시작됐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순천의 생태입니다. 맨날 보는 거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1분 1초 뭐 더 그 작은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에 이제 다 힘을 실어보자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고. 창작예술촌 입주 작가들은 짧게는 3달, 길게는 6달을 순천에서 지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가을, 겨울까지 순천에서 3계절을 보내면서 생태계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은 모두 200여 점. 순천에서 만난 곤충들을 자기로 구워낸 작품부터 대자연 곳곳을 드로잉한 작품까지 순천 지역의 생태를 온전히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순천만부터 해서 그냥 뒷산도 있고 상사댐도 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에서 어떤 저만의 포인트를 집어서 그림들을 그렸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의 대자연을 담은 창작예술촌 5인의 작품전은 다음 달 2일까지 기업공장 1945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과 관련한 진단검사 긴급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9명으로 늘었고 전남에서도 현재 1명이 감염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자, 거주자들은 오는 15일 18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은 물론 치료비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12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는 612명이고 지역 감염은 550명입니다. 무안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예산으로 구입해 지급한 방한용품을 중고물품으로 판매 시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무안군청 소속 환경미화원 3명이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상표도 뜯지 않은 겨울 패딩 점퍼와 안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무안군은 조사를 통해 3명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고 1명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환경미화원 3명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말까지 시군 합동으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에 들어갑니다. 도내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지자체 보유 어업 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무면허 양식시설과 유해약품 사용 행위, 조업구역 이탈과 어구 초과 부설 등입니다. 고흥군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토양, 식량작물, 농업 전망이나 경영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용 방법 등은 교육 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